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남북 관계, 그리고 특히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 관계를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북측에 제기할 것이냐. 또 한편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 자체를 놓고 볼 때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당사자가 북한 정권인데 그 정권에 대해서 이러한 이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추궁을 하는 것이 인권 개선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 논의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분씩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호 교수.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랄까, 인식에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균열이 있는데, 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정의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북한이라는 그 지역,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내정 간섭 아니냐, 거기 왜 따지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북한 인권 문제고,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할 때는 북한 정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북한이 가해자로가 돼서 일으키는 발생하는 문제를 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탈북자 문제도, 또 북한 내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또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북부본 납북자 문제, 이거 다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에서 다룰 게에서는 거기 가서 정치범 수용소 얘기하면 뭐 남북 대화 파토나겠죠. 거기서는 이산가족이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에 납북자라든가 또 인도 지원, 식량권 뭐 해소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낮은 것부터 시작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하는 게 좋고, 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는 국제 무대, 유엔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을 때 개선이라고 그럴 때 그 실제에 대해서 자꾸 혼동해요. 북한 정권 자극하고 인권 개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하면서 풀어나가자 하는데, 저는 북한 인권의 개선 증진을 얘기할 때 북한 정권, 독재 정권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거나 시혜적으로 베풀거나 그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 인권 의식이 싹 터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쟁취하는 부분이 저는 50% 내지 6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떨쳐 나서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권 의식을 싹트게 하고 외부 정보가 들게 하고 북한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깨닫게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NGO도 여기 나서야 되는 거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알 권리 충족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UN 같은 이런 쪽을 COI 보호를 통해서 범죄자들은 인권 침해 가해자인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을 통해서 처벌한다. 끝까지 공소시효 없이 너희들 증거 확보하면 언제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압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 한 3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대화 교류 협력이라든가 지원한 소프트한 방법 갖고는 안 된다. 그건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비굴하게 저제서로 나오고, 그래 갖고는 북한 인권 개선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 짧게 하겠는데, 모든 북한 문제는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뭐 북한의 급변 사태 문제, 또 뭐 무슨 대남 도발, 모든 북한 문제는, 노스코리안 이슈는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식량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 핵 문제 갖고만 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인권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 통일 정책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핵 문제 최우선. 저는 이 접근은 지난 20년 동안 했다 이 말이죠. 그거 갖고 안 된다. 저는 인권 문제는 우리 신갑 차관님도 계시지만은 MB 정부에서는 인권을 그 자체로 접근한다.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접근 해결을 추구한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얘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또 지역적이고 후순위로 밀린다. 저는 인권 문제를 이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앞에 내실 수익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좀 우리가 전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인권의 중요성,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첫 경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무식 교수님.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법 또는 현실적인 그 방도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사실은 보수 진보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 진영에 대한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열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 진영이나 보수 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의 저는 정치적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그런 거죠. 제가 매번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방도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재 교수처럼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면서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도를 놓고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북한 인권 개선하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의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 조금 더 점진적인 접근, 조금 더 북한 주민의 주체적인 접근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진보는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것부터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이나 북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과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진정성 있게 개선하고 그런 인도적 입장에서 하는 걸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건 이제 뭐냐면 북한 인권법 논란이었는데, 북한 인권법이 사실은 국회에 지금 계속 계류돼가지고 계속 폐기되고 그랬는데 지금 19대도 또 계류 중이죠. 근데 북한 인권법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북한 인권을 반대하는 민주당이라는 구도로 꽉 짜여지면 정치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봐라,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한 조금 더 수정과 보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법적 조치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는 봐라, 야당, 민주당,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다. 나는 논리로 하루아침에 반인권적인 무리로 좀 종북 세력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상대방의 그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지어서 그 남북 당국 간 관계에서 북한 인권을 현실적으로 가장 그 프라이어티가 높은 그런 아젠다로 하는 건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좀 아니, 제일 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수준을 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자기들도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 자기들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자기들도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 한국이 적극 동참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관계적 차원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북에 대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 내에 북한 사회 내의 자유와 개방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킬 것인가, 북한 사회 내에 얼마나 많은 자유와 정보의 유통들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남북관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인권을 바로 링키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 그 국제사회가 COI까지 가고 형사 메커니즘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좀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역할 분담을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와 국정원이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다차원적으로 아주 짜여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 분담을 가장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을 민주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 교수님.
근데 적어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객관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유화적인 것이라면 그 탈북자들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개념이나 통일을 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도 해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 소위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의 문제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침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인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했거나 포기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가 인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핵을 개발을 더 한다든가, 또는 인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핵 문제는 늘 한동안은 인권 문제와 핵 위기의 문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제 바람은 국제사회가 적어도 반인도 범죄가 분명하다고 확인한 이상은 향후에 북한에 대해서 모든 정책들이 다 진행이 되되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금순 박사님. 예.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다른 이유보다 북한이 그 세세한 분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북한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들을 계속 강제 낙태시키고 하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북한이 그 출산 한 3개월 전 임신 6개월이 넘어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시키고 하는 그 작은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변화의 부분들을 찾아내서 북한에게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그 정교한 대북 인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 조사,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그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인권 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침해 경험만을 수집했는데, 그거보다는 세세한 상황들, 예를 들어 병원의 상황이 어떻고 그 아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고 하는 그런 사회권의 내용들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별 차이, 또 계층별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의도적으로 특정한 계층들을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의 방식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인권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실 북한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권적인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화나 교류 협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는 가장 실질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도 제안했던 북한의 영유아 지원, 모자 보건 사업들, 그래서 북한의 건강한 미래 세대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북한 당국과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조정현 박사. 예, 저도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는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또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일단 북한 인권 문제는 뭐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유엔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유엔의 일원이고 또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해 주셨듯이
각 액터 간의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NGO, 정부 간에도 사실 여러 정부 약간씩 색깔이 다른 또 생각이 다른 정부들이 있고 또 국제기구 그런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인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통합적으로 둘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근데 자유권이라고 항상 무슨 공격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회권이라고 해서 꼭 무슨 인도적 지원, 휴머니테리언 어시스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도 꼭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권, 사회권을 다 볼 수 있고 그 각각의 안에서도 다소 공세적인, 다소 협력적인 방안이 다 존재한다.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아까 정보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DB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 후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차원에서라도 이 DB 구축은 시급히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중에 국내 단체들 간의 어떤 조율 또 유엔에서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든다면 그 유엔과 국내 DB 간의 어떤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피해자의 피해 경험들을 조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번 진행될 경우에 그 피해자가 겪는 그 인권 침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을 그 유엔 차원, 뭐 우리 정부 차원, 우리 NGO 차원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 경우의 문제점들. 그래서 그 증언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뭔가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의 적절한 믹스, 에너지 믹스처럼 휴먼 라이츠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컨센서스 빌딩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에 있어서의 적절한 믹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하고 인게이지하는 거, 북한의 압력을 가하는 거, 뭐 자료 모니터링하고 하는 이런 재반 수단을 어떻게 적절히 구사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 위주의 그 성과 위주의 접근 방식을 찾아내느냐는 것이 아마 이번 CY 보고서나 이 인권이사의 결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최용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문가분들의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Field Based Structure, 현장에 기반한 기관의 위치와 관련된 건데요. 가령 우리나라에 위치한다는 것을 정책으로 이제 설정했다는 전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주변국들의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그 유치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4년 전에 그때 인권사회 과장이신 주태희 과장님께서 그 유엔에 가셔서 회의 때 동북아의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자. 왜냐하면 지역 사무소 중에서 이 동북아를 커버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기하셨다가 여러 가지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변국이란가 어떤 반대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의나 이런 유엔 그런 회의에서 아니면 그런 설립하는 절차나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변국 특히 만약에 상임이사국의 그런 거부권이 있다면 얼마만큼 장애가 되는지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ll know that an African country, Botswana, severes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Do you want to imagine on this panel what would have happened if a lo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 measure similar to that against North Korea and the weight it will have on the human rights response in North Korea? I think we need to encourage similar actions. It might not necessarily be a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but something symbolic
against North Korea because of this human right, which is the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elf. And South Korea may have a way of diplomatic maneuver to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such a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o all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that are highlighted here. This is my comment. 예,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는데, 우리 해당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상당히 강한 반대를 표명했고, 그래서 아마 유엔 인권 고위 대표 사무실에서 더 이상 아마 추진을 안 한 걸로,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권 이사회 결의에 나오는 field based structure에 관해서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역으로 워낙 COI 보고서나 인권 이사회 결의가 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한국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상당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관측을 해봅니다만, 아까 COI 설치 자체도 처음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사안에 맞게끔, 사안의 본질에 맞게끔 이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의 NGO들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보스와나 대사님 질문, 대사관에서 오신 분 질문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홍 교수님이 적임인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UNHCR 동북아 전체는 유엔의 인권 영역 자체가 아시아, 아프리카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 한국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식의 인터내셔널한 메커니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주변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첫 번째, 현지 방문을 할 것이 아니면 탈북자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피해자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분들이 태국으로 가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모든 분들이 태국에서 오거나 이게 practical reason에 안 맞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deterrence effect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그걸 해야 돼. 따라서 제 생각엔 아시아 전체 문제나 국제사회 전체 문제보다 이 문제는 합의가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 관계를 보츠와나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한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환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또 다른 외교적 고려들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북한과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최종 목표가 없이 막연한 그냥 대화, 인게이지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는 북한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보츠와나처럼 완전한 컷오프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외교적인 형태의 압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orway has welcomed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and we have also, believing that there shouldn't be any impunity for persons responsible for grave international crimes, we have also recommended that the ICC do investigate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However, this track is just one of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would
Norway has, for instance, also given support to the strong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alleviate the sufferance and also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rights related to such issues. And I would be very interested in hearing what your thoughts on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now in order, or from other things than just the criminal caus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Yeah. Okay. Thank you. 네. 자, 다음. 네. 제도적 많이 들으면서 제도적인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영양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 제안을 했었고, 또 유엔에서는 긴급구호 지원 등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우선 우리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나오신 외교관께서 질문을 한 지금 COI 보고서 이외에 어떤 추가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COI 보고서 관련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COI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모멘텀을 잃어버릴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그것을 메워주는, 보충하는 그러한 국제사회 내지는 또 한국의 노력이 없다면 정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제가 우리 최성호 COI 보고서 중에 가능한 것부터 이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국이 국제사회 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엔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UPR이 있는데 금년 5월 1일에 2차 북한 인권 UPR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다각도로 잘 대처를 해서 국제 공조화해야 되고, 또 유엔 총회 결의도 굉장히 매년 하지만은 그것도 유효한데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자 말이니까 그 얘기를 제가 2008년 9년 때도 계속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엔 총회 결의에서 전 유엔 회원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매년 그 결의에다 추가해서 각 국가가 정책적 노력,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노력을 좀 더 강화하라 말이에요. 그런 법 제도적인 노력하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제정한 데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 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문제다 이 말. 유엔에서 좀 그런 베이스를 좀 깔아주면 좋겠다는 게 그 생각이고, 이왕 마이클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방법도 있고 하드하고 딱딱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교류 협력 지원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권 대화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압박, 국제 공조, 네이밍 앤 쉐이밍, 처벌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COI 보고서의 그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경고 효과, 그다음에 처벌 억제하는 효과, 그 다음에 또 개선의 효과도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COI 보고서 그 자체, 그래도 상징적 임팩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모자 패키지 사업은 사실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2005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실제로 이제 국제기구 유엔의 유니세프, WHO, 그다음에 한국의 NGO가 5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북한 당국하고 협의해서 한 진행을 좀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 여성들이 임신을 해도 임신 등록을 하면 정기 검진을 받도록 되어는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봐야 뭐 제대로 된 어떤 뭐 그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유엔을 통해서 비타민이나 뭐 철분이나 이런 약들이 제공이 되지만 비타민이나 철분보다는 그들에게는 식량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면접했던 여성은 그 등록하지도 않았고 아이는 그냥 집에서 낳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돈이 집에서 낳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고려,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그
모자보건, 출산관리, 그다음에 영유아의 사망률을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정말 그 시급하게 행해져야 될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에서 또 북한 산모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인권 개선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약속했던 2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주제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이 토론을 해도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나 통일이라는 커다란 이 틀 속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에 관해서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팡스 디베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